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피자알볼로, 원두 고민의 해결사, 브라운백 커피,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푸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문화, 기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예, 포럼의 시사를 맡고 있는 방소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스텝 두 분이 더 계신데 못 오셨고요. 제 대학생 스텝들은 제 후배들이에요. 근데 이런 외식업을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후배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알바비도 주고 공부도 하고 이제 취업할 대표님들도 여기서 만나고 그렇게 일석삼조로 하라고 이렇게 객원 스텝으로 대학생 후배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스텝은 처음에 이제 10명이었는데 저희가 7월, 6월 달 중에 이제 5명의 스텝이 이제 거의 2년을 넘는 시간 동안 스텝으로 봉사해 주셔서 그만두고 이제 나머지 스텝들이 이제 하반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좀 시간을 끌어보면 얼마 전에 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 2018 공유 프랜차이즈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특별 포럼 같은 거 하면, 그러니까 특별 포럼이라고 하면 저희가 매월 2번 이렇게 일반적인 포럼을 하고 가끔씩 되게 유명하신 저명하신 분들을 초대하는 거를 1년에 한두 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거쳐가신 분들 뭐 김승호 회장님 잘 아실 거고 켈리체 뭐 이런 분들, 성신재 회장님 뭐 이런 분들 다녀가실 때마다 거의 되게 빠르게 100명 이상 이제 해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번에 포럼 컨퍼런스 하면 금방 200명 차겠다. 그래서 목표를 200명으로 잡고선 했는데 까보니까 너무 침체기더라고요. 저희 산업도 침체기고 저희 포럼의 어떤 3년을 달려온 저희 포럼도 약간의 침체기가 있었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나통신사라는 그 차이나 학습 여행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지금 중국에서 외식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오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최근 5번 정도의 포럼 중에 제일 많이 온 인원이에요. 요새 한 20분 정도 오시는데 역시 김일도 대표님은 이제 되게 저희가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 또 브랜드에 되게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2분 지금 오시는데 지금 늦으시는 것 같네요. 예. 오셨어요? 예. 화장실 가셨네요. 예. 도면 또 마이크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망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되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입장할 때 자기소개 하거든요. 네. 김일도 대표님 오셨네요. 예. 누가 좀 예. 네네. 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네. 네네. 예. 큰 박수 받으시려고 조금 늦게 오셨네요. 네. 그래서 첫날에 150명 정도 왔어요. 예, 둘째 날 100명 정도 왔고요. 셋째 날은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라서 뭐 그냥 돌아다니는 예비 창업자들 저기 뭐 선물도 좀 주면서 해서 뭐 20-30명 정도 앉혀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잘 마쳤습니다. 되게 많은 새로운 시도였어요. 그 컨퍼런스의 컨텐츠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칭찬받은 것도 있고 욕먹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힘들었거든요. 되게 장소 구하는 것부터 섭외하는 것부터 처음에 섭외 라인업이 그 라인업이 아니었어요. 완전 다른 라인업이었어요. 근데 섭외가 안 돼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다가 다시 그 수학능력 시험 보다가 막 뭐 막힐 때 아이씨 이러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시 판을 짰는데 다행히도 하늘이 도와서 섭외가 돼서 했고요. 후원사들도 처음에는 되게 움츠렸었는데 그냥 뭐 매달렸죠. 뭐 매달리고 하는데 한 분이 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또 계속 자연스럽게 또 후원이 돼가지고
딱 손익분기점 살짝 넘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했고 그 참여한 스태프들하고 제주도로 갑니다. 그 돈을 많이 쓴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그 준비하느라고 몇 달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행사 당일날도 연차 쓰고 오고 해서 뭐 크게 서로 우정이나 좀 남기자. 그래서 그냥 제주도로 마무리 워크숍을 갑니다. 그래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나 하게 되면 제가 또 갑자기 팍 돌아가지고 아예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내년에 또 하게 되면 그때는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의미 있던 행사였고 네 그랬습니다. 예, 좀 뒤에 오신 분이 어디 계시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시작할 건데요.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4년 차예요. 4년 차고 내년도에는 여기 이렇게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내년도 방향성 간단히 하고 바로 이제 이어서 숨 돌리셨으니까 마이크를 넘기면요.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개방형 포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오실 수 있고 아무나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형태인데 영상을 남기는 거는 저희가 온라인 콘텐츠의 확산성이나 이제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에게 처음부터 저희가 지식 공유를 통해서 프랜차이즈업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취지 때문에 이거는 비용이 들어가고 고생이 들어가도 계속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은 이제 저희가 사전에 1년을 같이 할 사람들을 아예 사전에 50명이든 30명이든 저희가 아예 선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청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확정된 인원으로 내년엔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를 그 50명 안에서만 할 거고요. 포럼 수도 조금 줄여서 부담 없이 프로젝트랑 포럼 참여랑 이런 것들을 좀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만 애정을 가지고 프로젝트 하나라도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VIP 회원이 그거에 좀 시도였거든요. 요번에 1년치 포럼을 한 번에 듣는 분들을 VIP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공유 라운지 카드 요런 거 만들었었잖아요. 여기에 30개 가게가 들어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아무 가게나 다 가실 수 있는데 50% 할인 받는 카드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많이 쓰거든요. 저 벌써 한 10몇 번 갔어요. 이거 회원이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라운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VIP 회원. 포럼에 올해 처음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예. 라운지 카드는 좀 쓰셨어요? 이거 여기 라운지 카드 소유주가 여기 제공하는 그 최성현 대표님 어디 가셨지? 예, 이분은 여기 매장은 가면 되게 좋아해요. 50% 할인받는데 여기 직원들은 되게 좋아해요. 익숙해요. 예, 그래서 되게 저는 활용 많이 하고 있고요. 되게 막 가족들한테 칭찬받고 막 이래요.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계산할 때 50% 할인 받으면 20만 원짜리 10만 원으로 등급되니까 너무 좋은 카드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할지 아니면 모바일로 좀 전환을 할지 뭐 고민 중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기업은 아니지만 혜택 내지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 회원들을 위해서 좀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모바일로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를 시스템화하는데 도와준다고 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모바일 형태로 공유 FC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권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2달을 쉬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저희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아카데미도 있고 컨퍼런스도 이번에 했고 뭐 웹업이라고 해서 외식업 종사자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컨설팅 뭐 이런 거 하는 재능 기부 컨설팅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브런칭이라고 프랜차이즈 CEO들 모시고서 팟캐스트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 50명이라는 그 폐쇄된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좀 더 깊이를 더 다지는 형태로 운영하고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브런칭은 조금 되게 좋은 프로젝트인데 아쉽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대표님 모시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토요일 오전에 모시는데 많이 안 들어요. 익숙하지 않은가 봐요. 아니면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에 되게 좋은 컨텐츠인데 생각보다 많이들 소비 안 해서 이게 저희 지금 방향은 이제 공유 FC를 좀 떼고 브랜드 전반으로 넓혀서 식품이든 뭐 리테일이든 다 포함한 형태의 브랜드 히스토리를 론칭 이야기를 하는 좀 개념으로 넓히고 브랜드를 전문가적으로 해설해 줄 수 있는 브랜드 에이전시의 유명하신 대표님을 모셔서 예를 들어 뭐 제가 아나운서가 되면 여기는 약간 해설사나 앵커 뭐 그런 역할을 하면서 뭐 좀 깊이를 더하는 컨텐츠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여러 가지 소개했는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김일도 대표님, 일도시 패밀리의 김일도 대표님 모셨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예,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렵게 모셨고요. 요거 전에 제 개인적으로 또 제가 하는 사업에서 또 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그때는 근데 사실은 제가 프로그램 진행하느라고 얘기를 다 많이 못 나눴고 저기 계시고 하신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오늘 저희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시간을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일도시 패밀리의 김일도 대표입니다. 제가 머릿속에 조금 생각해뒀었던, 그려왔었던 이 강의 내용들을 방금 너무 긴 이야기 때문에 다 까먹어버려갖고 굉장히 긴 이야기, 저도 제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의를 좀 짧게 준비해왔어요. 제가 원래 보통 강의하던 그런 스타일들 말고 그냥 저희 회사 전반적인 브랜드 풀어갔었던 내용들 위주로 좀 그냥 담아왔는데, 강의 내용을 거기서 좀 그냥 짧게 하고 끝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끌어 주실지에 따라서 강의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다가 좀 약간 더 궁금하던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냥 반응 없으시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조용히 묻어가면서 스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는 이제 일도시 패밀리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일도시라고 이제 제 이름 김일도의 그 일도를 따서 일도시 패밀리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네이밍을 딴 건 굉장히 간단해요. 원래는 그 일도시와 관련 없는 그 상호로 이제 그 이름을 짓고 가게를 운영을 하다가 손님들이 제 이름을 자꾸 불러주기 시작을 했어요. 사장님 이름을. 그래서 일도시 거리다가 어느 순간 손님들이 일도시내 가자 하다가 그 가게 이름이 이제 일도시로 이제 변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매장도 그냥 간판이 그렇게 그 브랜드가 이제 변하게 되기 시작을 했었고, 자연스럽게 저희 그 직원들하고 이제 같이 소통하던 어떤 게시판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매장 내에 이렇게 그냥 포스트잇 붙이고 저희 사진 붙이고 했었던 그 게시판에도 그 게시판 이름이 일도시 패밀리였는데 자연스럽게 회사 이름을 그냥 일도시 패밀리로 지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직원들하고도 끈끈하고 손님들하고도 끈끈하고 했었던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끈끈하지는 않아요. 직원들이 굉장히 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감이 좀 있고 자연스럽게 저희 직원들의 그 일도시 패밀리의 의미도 있지만 그 브랜드 전체가 뭐 일도시 시리즈로 이어지는 그 브랜드를 이제 패밀리룩으로 묶은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거 그냥 회사 속에서 그냥 가지고 왔는데 중간중간 제가 여기서 그냥 따갖고 이야기를 해나갈게요. 일도시 패밀리 브랜드 스토리라고 그냥 이제 깔아놨는데 이것도 사실 갖다 붙인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일도시내에서 이제 중간에 한번 뭐 리뉴얼을 하자 하면서 이제 잡았었던 거고, 제가 추구해 나가는 방향은 장인 정신, 고집스러운 좀 장인 정신 쪽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원래 이제 도장 찍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도장 찍듯이 이제 로고를 좀 만들자 해갖고 일도시 패밀리의 회사 로고는 이제 그 고집스러운 장인이
찍는 그 직인 같은 것들로 이제 잡고 회사명을 이제 갔어요. 전에는 좀 그 뭐랄까 좀 요리사스럽고 뭐 음식점스러운 로고로 갔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회사 아니겠냐라고 이제 그 회사이길 원하는 저희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회사는 회사답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1도시 패밀리 브랜드들이 여기 있는데 1도시 닭갈비, 1도시 찜닭, 1도시 곱창, 1도시 뚝불 그리고 내일도 두부, 1도 불백 순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최근에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브랜드는 동촌이라는 그 민속 주점, 옛날 돈가스와 보리밥이라는 그걸 가지고 이스트 빌리지 서울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리뉴얼 작업을 해갖고 오픈을 하고 있어요. 동촌 이스트 빌리지라고 이제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경영이념도 후에 그 갖다 붙인 이야기들인데 뭐 약간 좀 뻔한 이야기들이죠. 제가 이제 좀 잠시만 1도시 닭갈비 제가 1도시 곱창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1도시 닭갈비부터 그냥 하겠습니다. 1도시 닭갈비 브랜드를 이제 만들 때 닭갈비를 원래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닭갈비를 먹을 때는 어떤 분위기에서 주로 먹었냐면 술집 같은 술상권 같은 그냥 그 뻔한 분위기에서 이제 주로 닭갈비를 먹었었는데 저는 닭갈비를 그런 식으로 먹는 게 사실 좀 싫었거든요. 20대 때 그 감성은 제 감성은 카페 같은 데 다니는 거 좀 좋아하고 레스토랑 같은 데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감성인데 그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나 스테이크를 먹고 나오면 그 제 그 허영심은 굉장히 충족되는 반면에 그 허기는 충족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거나 맞은편에 있는 데서 국밥을 좀 다시 사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제 모습을 이제 발견하고 나는 레스토랑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레스토랑의 음식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제 자신의 정의를 좀 내렸고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나 어떤 구성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던 그 레스토랑의 옷을 잔뜩 입혀놓고 음식은 제 입맛 그대로인 이 토종스럽게 한식을 가자라고 이제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좀 흐릿하게 나오지만 닭갈비를 레스토랑처럼 이제 만들자가 이제 저의 이제 모토였고 구성이 잘 안 나왔네요. 제가 이제 추구했었던 것들은 앞접시가 이제 레스토랑에 가면 나오듯이 이렇게 하얀 앞접시 좀 큰 거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에 피클도 좀 나오고요. 코울슬로 같은 것도 좀 나오고 스프도 좀 나오고 맨 처음에 샐러드도 같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갖고 전반적인 분위기와 앞에 있는 차림은 레스토랑 같은 그 내 허영심을 자극해주는 그 충족시켜주는 요소인데 음식은 한식 그대로 닭갈비 목마르지 않게 허기가 찰 수 있게 닭갈비가 나오는 그 구조로 만들었고 일부 매장은 제가 와인도 막 깔았어요. 와인도 그냥 주기도 해요. 와인의 그 느낌도 한번 느껴보자라고 해갖고 달달한 와인 이렇게 깔아놨어요. 맨 처음엔 스페인 와인, 뭐 칠레 와인 이런 거 깔아줬는데 못 마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역시나 대중음식에서 스페인 와인까지는 무리다. 달달한 와인을 깔아야 된다. 네, 달달한 와인 깔았고요. 그 와중에서도 제가 좀 이제 추구하려고 했었던 거는 그 수제 느낌을 계속 좀 주고 싶었어요. 그 손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스 같은 것들은 멸균 처리하거나 가열 처리한 거 말고 그냥 그 생소스 그냥 쓰고요. 뭐 제가 스프 같은 거 깔아준다고 얘기했었는데
스프도 단호박 저희가 막 껍질 다 벗겨갖고 통째로 갈아갖고 끓여갖고 만든 스프예요. 그래서 뭐 피클 코슬로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구조로 이제 1도시 닭갈비를 이제 만들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약간 변태 같은 구성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걸 방배역 쪽 그 한적한 데다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 방배동이라는 상권 자체가 그 제가 이제 오픈한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부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 노인분들께서 그 노부부가 남아서 자식들 이제 다 이제 보내고 장가 시집 다 보내고 두 부부가 이제 남아서 여생을 보내는 그런 한적한 동네가 됐는데 그 닭갈비집이 생긴다 그래갖고 굉장히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딱 오픈을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줄 서 있는 장면들이 이제 연출이 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줄을 서네? 재밌다라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김치 어딨냐? 상추 어딨냐? 마늘쌈장 어딨냐? 욕을 계속 먹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막 30이었으니까 저는 김치를 원래 제가 안 먹었거든요. 김치 안 먹고 그 뭐 돌아다니다가 뭐 식당 갔는데 제 손이 깨끗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물티슈로 아무리 닦는다 그래도 쌈 싸먹는 거 되게 찝찝해서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쌈 싸먹지 않고 김치 안 먹으니까 그거 다 없애버린 건데 손님들이 일부는 야 이거 진짜 좋다 나도 김치 안 먹었는데 그 일부는 김치 내놔라 이거 쌈 싸먹지 않으면 이제 죽겠다라고 이제 하셨고 근데 그 당시 이제 힘든 건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사장님 김치를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곧 무너지겠습니다. 뭐 했는데 아니다. 이걸 좀 더 먹어보자. 버텨보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닭갈비집은 5년 됐어요. 처음 이제 오픈하고 5년 됐는데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대기하시면서 식사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 뚝심 브랜드를 이제 만들어 나갈 때 처음에 기획했었던 어떤 제가 지키고자 했었던 부분은 뚝심 있게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포인트 제가 좀 잡고 가고요. 그 흔들리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물론 수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 굉장히 많지만 내가 처음에 구상했었던 거 그리고 꼭 지키고 싶었었던 거 그리고 전반적인 테마와 컨셉의 그 통일성 같은 거 그대로 이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이제 1도시 닭갈비를 그 광화문에 이제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다가 이제 매장을 오픈을 했어요. 그 매장 오픈하면서는 하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광화문 손님들 까칠하다, 굉장히 까탈스럽다, 그리고 굉장히 그 뭐랄까 돈은 돈대로 쓸 테니까 제대로 된 거 만들어 와라라는 그 취향들이라고 얘기를 하도 해서 제가 이번에 그 1도시 닭갈비를 다시 오픈한 게 3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3년 만에 약간 쫄아서 김치도 좀 넣고 쌈도 한번 넣어봤는데 물론 이제 별도 판매용으로 이제 해봤지만 역시나 저 같은 손님들 정말 많더라고요. 쌈 잘 안 싸먹고요. 김치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안 놔도 되는구나. 이거 처음에 기획이 그냥 맞아 떨어졌구나. 라고 해서 났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 어디 식당 가갖고 중국산 김치 잘 안 먹는데 내가 안 먹는 거 어차피 중국산에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려면 그 국내산 김치에 국내산 고춧가루 넣은 거는 가격이 그냥 중국산보다 한 4배가량 비싼데 그거 그냥 무료로 제공할 수 없는 거라서 중국산 김치를 그냥 드릴 수 있는데 어차피 저는 잘 안 먹으니까 그냥 저 안 먹는 거 드리기가 좀 싫었다. 제가 먹고 싶은 거 드리는 거지 저도 안 먹는 거 내서 손님들 먹으라 그러는 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 손님들이 끄덕끄덕 거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도시 닭갈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인 메뉴는 사실 베이스 똑같아요. 특제 1도시 닭갈비, 뭐 콩닥콩닥 콩나물 닭갈비, 치즈 닭갈비라고 해갖고 양념 똑같은데 뭐 여긴 콩나물 좀 더 들어갔고 여긴 치즈 좀 더 들어갔고 메뉴를 3개를 뽑았어요. 손님들은 메뉴가 3개라고 착각을 하지만 저는 하나로 그냥 준비하고 있는 그림인데
만족스러워하세요. 어느 날은 와서 특제 12시 닭갈비 오리지널 그냥 먹고, 어느 날은 콩나물 닭갈비를 와서 드시고, 어느 날은 치즈 닭갈비를 와서 드시는데, 제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 건데 이제 손님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 닭갈비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맨날 닭갈비를 이제 주식으로 먹었어요. 닭갈비 집이니까 닭갈비를 맨날 먹는데 닭갈비가 너무 지겨워진 거예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계속 먹는데 한 3개월간 점심으로 계속 닭갈비만 먹으니까 닭갈비만 보더라도 막 소름이 막 치는데, 그렇지만 오늘도 닭갈비를 올리자라고 해서 닭갈비를 계속 먹는데, 거기에 별의별 게 이제 다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날은 햄도 집어넣었고, 어떤 날은 소세지도 집어넣었고, 어떤 날은 콩나물을 집어넣기도 했었고 했는데, 야, 콩나물은 별미다. 3개월간 먹던 닭갈비의 신세계를 보여준 게 콩나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콩나물은 메뉴를 깔아도 되겠다라고 했었고, 이것도 질려갈 때쯤 나온 메뉴가 이제 치즈 닭갈비예요. 도무지 질려서 안 되겠다 했는데 치즈 닭갈비가 저희의 입맛을 새로 사로잡았고, 그래서 이 세 개를 메뉴로 내자라고 이제 했습니다. 제 내용이 굉장히 지루하거나 뭐 이렇게 재미없거나 이러진 않으시죠? 네. 앞쪽에서 약간 표정이 무서우셔가지고 좀 이제 끌어와줘야 되는데 제가 덩달아 이제 엄숙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12시 닭갈비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매장은 방배동에 있는 한적한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저는 이제 그 매장이 이제 굉장히 잘 됐으니까, 이제 두 번째 매장은 그 영화관이 있는 쇼핑몰 같은 데도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리역에 있는 애플플라자라고 지금은 CGV 스퀘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CGV 아래층에 있는 영화관 및 쇼핑몰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고, 그 다음 오픈했었던 게 문정동이에요. 그래서 문정동의 오래된 죽은 동네, 그냥 오래된 죽은 동네도 여기 또 한번 들어가고 싶었었고, 여기에는 안에 그 한가운데 키즈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키즈룸 받고 그냥 제가 이 매장을 열 때는 12시 닭갈비 문정점은 손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손님이 많지 않을 것이고, 그 지리적으로도 이슈될 만한 것이 없었어요. 뭐가 이렇게 파급력이 있거나 멀리서 찾아올 수 있을 것이 없었고 거리가 없었는데, 이미 매장이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는 그 한 매장에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게, 단 하나의 매장인 경우에는 오히려 찾아오게 하기가 쉬운데 매장이 이미 여러 개가 있으니까 찾아오게 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논란거리 하나를 좀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었는데, 그쯤 한참 논란됐었던 게 노키즈존이었어요. 그래서 노키즈존 때문에 이제 맘충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회적으로도 좀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노키즈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뭐 뛰어놀고 하는 것, 그럴 공간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점점 아이들이 식당에 출입하는 것들이 그 사회적으로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뀌는 것도 좀 막아서 나는 반대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겠다라고 해갖고 매장 한가운데에다가 키즈룸을 설치를 했었는데, 덕분에 노키즈존과 이제 맘충을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들의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덕분에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이슈를 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이제 이슈를 한번 만들었었고, 그리고 미아점에 있는 술상권, 그러니까 이제 미아 사거리역에 있는 상권인데, 제가 첫 번째 매장을 열었을 때는 술상권으로 들어갔어요. 맨 처음 매장이 미아점이었는데 술상권으로 들어가서 참패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저는 외식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외식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술상권에 들어가서 외식을 하니까 그게 참패를 하더라고요. 제 생각엔 맘만 있으면 골목골목 구석구석 다 찾아올 거야 라던 그 말을 굉장히 이제 믿었었고, 그래서 조금 구석진 곳이라도 찾아올 거야 라고 해서 맘만 있으면 돼, 맛있게 만들면 돼, 푸짐하게 만들자라고 이제 다 했는데, 실제로 손님들이, 와준 손님들은 굉장히 좋아하라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곳은 술상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주 오시던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 그 곱창집이에요. 야채 곱창집이었는데 제가 푸짐하게 잘 맛있게 해드렸는데 이걸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드세요? 이거 지금 한참 뜨거울 때 지금 먹어야 되는데? 라고 했더니 맛있어요. 그냥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후에 갔는데도 안 건들고 있길래 왜 안 드시냐고 다시 한번 푸시를 했는데 너무 맛있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10분 뒤에는 다 비워야 되는데 여전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다 식는다. 지금 빨리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지금 술 먹고 있거든요.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술을 먹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빨리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저 지금 술 먹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푸짐하게 얼른 내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지만 술 먹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은 그냥 이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사실 안주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그냥 여기서 이제 깔아놓고 그냥 먹는 건데 저는 자꾸 여기를 외식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안 맞았었고 두 번째로는 술 먹는 사람들은 구석구석 찾아보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삐끼도 해보고 막 전단지도 돌려보고 했는데 나가서 저희 여기 맛있어요 뭐 했는데 뭐야 이러고 이제 저리 치워 뭐 이러는데 전단지 들고 약간 원숭이처럼 막 끼끼끼끼 뭐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난 거 아니시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지나가는 이 손님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술상권은 정확하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보이는 곳을 그냥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 1차 하고 여기는 치킨집 보인다. 그냥 여기 가자 이러고 식사하고요. 여기서 그냥 맥주 한잔 하고요. 나와갖고 뭐 저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저기 들어가고 결국에 술상권은 목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냥 가벼워야 됐던 건데 제가 거기서 너무 진지하게 외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틀어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미아점에서의 첫 패배였는데 후에 제가 미아점을 다시 오픈을 했어요. 그 매장에서 바로 앞 건물에다가 외식으로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그 매장에 한 바퀴 이제 돌면서 이제 다시 들어갔던 건데 이제 술상권을 알았으니까 여기서 술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술상권에서 한번 쓴맛을 봤으니까 술상권에서 다시 한번 외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알고 도전을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주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의 습성도 좀 알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식하고 싶어하는 그 니즈도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해서 밸런스를 좀 맞춰봤었는데 그건 이제 좀 재미를 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갔었던 거는 오피스 아케이드도 한번 들어갔어요. 같은 브랜드가 쇼핑몰에서도 오래된 주거 지역에서도 술상권에서도 오피스 아케이드에서도 똑같이 먹히는지 한번 보고 싶어갖고 이제 여기는 목동의 41타워라고 해서 거기 이제 들어갔어요. 저녁 손님이 한 팀밖에 없더라고요. 뭐 오픈했는데 점심에 손님이 좀 있었는데 저녁에 손님이 한 팀. 다음날도 한 팀, 두 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시간 지나면 무조건 될 거다라고 이제 버티기 한번 들어갔어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대로 뒀는데 나중에는 저녁 매출이 점심 매출을 이제 능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만 좋으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손님이 붙는구나.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배우기도 했었고 오피스 아케이드에서도 저녁 매출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주말 매출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해서 저희 지금 이제 오피스 아케이드인데 저녁과 주말이 평일 점심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거기에 걸맞는 그 옷을 입으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했었던 브랜드 이제 1도시 닭갈비. 저희 1도시 패밀리의 이제 주축을 담당하고 있고 대부분의 수익을 여기서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번 돈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브랜드에다가 이제 뻘짓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말하고 이제 염숙해지니까 굉장히 뻘쭘해지고. 네. 다음은 이제 1도시 찜닭인데요.
아 이거 굉장히 예쁜 사진인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칙칙하네요. 제가 가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찜닭집을 한 거는요. 미아동에 있었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미아동에서 12시 찜닭을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매장이 닭 한 마리 집을 제가 인수를 했거든요. 이제 닭 한 마리 집을 하고 있었던 매장을 제가 이제 가지고 여기를 찜닭집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찜닭으로 바꾸는데 설비가 그대로 돼 있어요. 닭 한 마리 집은 버너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찜닭을 가지고 닭 한 마리처럼 그냥 계속 끓이면서 먹게끔 하자라고 해서 이제 제 그 목마름이 찜닭을 먹으러 가는데 보통 찜닭은 남녀가 같이 먹는 음식이에요. 여자랑 남자랑 둘이서 같이 주로 즐겨 먹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뭐 이런 표정이시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주로 먹는데 이게 여자들은 주로 당면을 좋아하고 남자들은 고기랑 국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쵸? 당면 좋아하시죠?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국물에다가 막 밥을 비벼 먹고 싶었었는데 이 당면이 나와갖고 특히나 이제 막 당면살이 추가하면 정말 싫은 거예요. 국물 금방 잡아먹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면에 같이 막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국물이 안 남아 있어요. 고기도 먹어야 되니까 국물에다 밥을 비벼 먹어야 되는데 또 못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또 갔을 때는 당면사리를 기필코 추가 못하게 해갖고 국물에다가 밥을 비벼 먹었는데 얼마 못 먹고 계속 그게 아쉬움이 나와갖고 됐다 여기서 할 때는 그 갈증을 한번 해소해보자라고 해갖고 샤브샤브처럼 해갖고 국물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당면도 불지 않게 계속 그때그때 넣어서 먹게끔 당면살이 추가해서 나온 거 또 추가하고 할 수 있게 해주고 막 이것저것 넣으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해서 끓여 먹는 찜닭을 만들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근처에 이제 봉추찜닭이 화가 났어요. 저희 때문에 폐점을 한번 했다가 다시 더 좋은 목에다가 가맹점 하나 더 넣었거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여기 제가 브랜드를 굉장히 조심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쵸? 지금 명단을 제가 못 받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누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집신매운갈비찜이 본점이 저희 근처에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야심차게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이제 매출이 조금 뺏겼는데 안 계시죠? 집신매운갈비찜 저희 때문에 매출이 조금 뺏겼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잡아먹으려고 매운 닭찜을 또 하나를 오픈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3파전이 그렇게 벌어지다가 저희가 어느 정도 평정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류독감이 한번 크게 터졌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조류독감이 크게 터졌을 때 닭갈비는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근데 찜닭은 굉장히 크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왜일까? 왜 닭갈비는 전혀 타격을 입지 않고 찜닭은 크게 타격을 입을까? 라고 분석을 하다가 끝에가 닭자로 끝나니까 그런가 보다. 닭갈비는 중간에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 찜닭이라고 끝나갖고 그 닭에 대한 이미지가 강한가? 그래서 이제 조류독감에 이제 타격을 입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식 자체에다가 너무 집중을 하니까 그 음식에 대한 반감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나 그런 흔들림에 크게 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에 왜 닭갈비는 멀쩡했냐면 테마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컨셉이 있고 테마가 있고 이곳에 오는 이유가 굳이 닭갈비 때문만은 아니라 제가 얘기했었던 피클코슬라와 먹는 조합 혹은 스프가 깔리는 그 이색적인 느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이제 봤는데 찜닭집은 완전 찜닭집이었거든요. 끓여 먹는 그 찜닭 하나 보고 오는 건데 거기서 이제 닭이 어긋나니까 매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찜닭을 가지고 타이페이에도 직영점을 냈는데 조류독감은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타이베이에도 조류독감이 와요. 같이 타격했고 그러는데 제가 그 목마름을 이제 해소하려고 이 찜닭을
테마를 이 피자라고 계속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딱히 떠오르지는 않았고요. 워낙에 봉추찜닭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야, 봉추찜 저도 그냥 찜닭하면 봉추찜닭이 많이 떠오르고 아니면 안동 구시장에 떠올랐는데 여기엔 뭔가 스토리가 없을까라고 이제 몇 년간을 그냥 고민을 하다가 석촌호수면에 있는 그 매장 하나를 이제 계약을 하던 날이었어요. 제가 그걸 닭갈비 집을 오픈을 하려고 계약을 하는 거였는데 막상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는 주소가 아르누보 팰리스였어요. 송파동의 아르누보 팰리스였는데 아르누보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프랑스가 이제 좀 떠올리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 자체도 약간 그 프랑스풍으로 좀 지어져 있었고 석촌호수가 약간 유럽풍의 카페들이 좀 많을 때였는데 찜닭과 유럽을 좀 연계를 좀 해보고 있었어요. 생각을 막 하는데 그쯤 이제 들어왔었던 메뉴 하나가 있었는데 꼬꼬뱅이라는 메뉴였어요. 프랑스에 있는 꼬꼬뱅인데 저희 찜닭을 이제 끓이면 한 45분 정도 끓이거든요. 조리거든요. 이렇게 솥에다가 45분 정도 조리는데 닭을 한 마리를 다 조리고 간장 넣고 뭐 넣고 뭐 한참 조리는데 받아봤자 25,000원이에요. 많이 받으면 대짜가 이제 뭐 28,000원 이렇게 받고 소짜는 2만원 받고 18,000원 받는 데도 있어.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꼬꼬뱅은 얼마를 받았냐면 닭다리 하나 조렸는데 와인 넣었다고 35,000원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와인에 줄이면 35,000원이고 간장에 줄이면 18,000원이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제가 뭐 와인에 줄이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찜닭에 프렌치한 옷을 한번 입혀서 마치 꼬꼬뱅처럼 마치 프랑스 요리처럼 한번 풀어보면 사람들이 좀 더 값어치를 인정해줄까? 좀 더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프랑스 요리에 못지않게 한국 음식도 우수하다고 얘기해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발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1도씨 찜닭 프렌치 에디션이라고 이제 찜닭을 프랑스 가정식처럼 풀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갖고 그 공간 안에 25평인데 그 공간 안에다가 한식 셰프, 양식 셰프 다 집어넣고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다음 넘겨봤자 제대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안 돼요? 근사한 모니터 DID 이런 거 그렇죠. 한식과 양식의 셰프를 이제 같이 넣으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찜닭이라는 아이템의 한계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45분간 졸여야 돼요. 40분 내지 50분 정도를 졸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야 간장이 고기 안으로 배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40분 내지 50분간 졸이면서 그렇게 먹으면 맛이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육즙은 다 빠져 있어요. 육즙은. 그래서 전 딱 먹었을 때 그 기름기 쫙 나오는 게 좋은데 닭고기 가슴살 안 먹거든요. 근데 다리살이고 가슴살이고 뭐 다 퍽퍽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간은 잘 배서 좋으나 퍽퍽해서 싫다가 이제 제가 찜닭에 좀 한계점을 느꼈었는데 한식은 무조건 40분, 50분 이제 졸여야 되니까 그게 좀 한계점이었고 근데 양식 셰프가 이제 달라붙어서 한식 셰프랑 얘기를 하니까 저번 주에 둘이 박터지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뭐 싸움이 많이 났는데 재밌는 그림이 나온 게 찜닭을 파스타처럼 만들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간장에 40분간 졸이던 것들을 이제 파스타의 그 스탁의 개념으로 뽑고요. 그러니까 스탁을 미리 뽑잖아요. 그리고 고기도 미리 염지해 놓으면 되는 거고 요리가 나올 때 닭고기와 스탁이 파스타 하듯이 당면이랑 같이 넣고 파스타 하듯이 한번 요리를 하니까 10분, 15분 안에 나오더라고요. 요리가 10분, 15분 안에 나오는 데다가 간도 잘 배있고
그때 좀 맞춰서 좀 만들 수도 있고 고기 안에 양념도 있고 육즙도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그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40분 50분 걸려서 나온 그 찜닭은 되게 맛있는데 손님이 오자마자 찜닭을 조리면 4, 50분 정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해놓거든요. 그래서 손님의 예상 매출, 손님의 예상 수를 계산해서 소자, 중자, 대자를 다 만들어놔요. 보통은 뭐 그냥 중자 위주로 만들고 소자도 좀 만들어갖고 소자에다 중자를 얹어갖고 막 하다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애가 맛이 없어져요. 오늘 점심에 손님 올 거 예상해갖고 만들어놨던 얘 안 오면 저녁까지 가고 저녁에도 이미 맛이 좀 없는데 오늘 저녁에도 장사가 별로 안 됐으면 그게 내일로 넘어가거든요. 내일로 넘어간 애는 어제 거보다 너무 맛없는 쓰레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봉추찜닭 관계자들이 있으면 지금 손 좀 들어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찜닭집은 단 한 번도 맛이 같은 적이 없어요. 늘 맛이 달랐어요. 그걸 일정하게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그 찜닭 나오는 그 시간대에 가면은 뭐 맞을 수 있겠지만 매 순간 환경이 달라요. 4, 50분간 줄이면서 얼마나 졸였는지 그날 온도나 습도나 이런 거 화력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원했던 일정한 맛을 계속 낼 수 있는 방법은 순간적으로 쳐야 되는 거고 한식의 조리법이 양식의 조리법과 결합되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좀 주요했고 양식 조리사들은 한식을 하기 굉장히 싫어하고 한식 조리사들은 양식을 하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것만 조율해내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냈었고요. 음식은 좀 통일성 있게 가고 싶어갖고 찜닭을 굳이 계속 조리기만 해야 되냐? 찜닭 소스를 염지를 한 걸 오븐에도 구워볼 수 있지 않겠냐? 구워도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갖고 그런 식으로 이제 찜닭 리조또도 만들고 찜닭 스테이크도 만들어보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라 해주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야심작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거 진짜 아쉽다. 아뮤즈부시에선 제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지금 이 비주얼 아니고 조금 매 계절마다 조금 바뀌거든요. 우리가 이제 파인다이닝 같은 데 가거나 해외에서 이제 좀 식사 좀 레스토랑에서 하면 에피타이저의 개념으로 아뮤즈부시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뮤즈부시가 뭐 근사한 찬이 나오는 거는 아닌데 그만한 뭐 엄지손가락만한 음식 몇 개 이렇게 내주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감동 주는 거라고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찜닭집의 프렌치한 느낌이니까 아뮤즈부시 한번 내보자라고 해서 이제 냈어요. 그래서 방울토마토에 치즈 하나 얹어줘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라 하고요.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느꼈었던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한식은 찬이 나가잖아요. 그 반찬들의 코스트가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닭갈비집에서도 김치, 쌈 이거 다 포기하고 피클 코스로 스프 넣었는데 사실 주는 코스트는 굉장히 비슷한데 오히려 제가 더 코스트는 유리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손님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굉장히 더 받는 느낌이거든요. 김치 안 준다고 뭐 욕하시는 분들 있지만 스프 줬다고 스프를 줬어 막 하는 거죠. 저는 이 아뮤즈부시를 가지고 손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저는 찬을 안 줬거든요. 동치미 안 줬고 뭐 안 줬는데 여기 이런 게 나와? 라고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대부분 이 사진을 찍어요. 찜닭 사진보다 아뮤즈부시 사진을 더 많이 찍고요. 이쯤에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던 포인트는 마케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이제 재정립하고 있었는데 인스타가 막 뜰 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인스타그램업을 하게 하라라는 게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고 트렌드 중에 하나였는데 블로거들을 불러서 체험단식으로 돌리거나 인스타그래머들, 인플루언서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홍보비를 주고 홍보를 하게 하는 그 방식 말고요. 그냥 음식을 이렇게 깔아놓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거 나왔어. 나 이런 데서 먹고 있어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인스타그램에 올리거나 뭐 블로그에 올리거나 하는데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 불러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만들면 그냥 마케팅이구나. 사람들이 정말 이거 들고 입소문 나게 이거 들고 간직하고 싶게끔 만드는 게 마케팅의 일환이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좀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너무 울고 먹죠? 아무도 아니오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아니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엔 1도시 뚝불. 1도시 뚝불은 이렇게 보니까 썩은 고기 같고 드라이 에이징한 거 아닙니다. 네. 1도시 뚝불을 이제 브랜드를 만들 때는 저는 틈새를 어디다 놓고 봤냐면 불고기 시장은 꽤 많은데 뚝불 브랜드는 없다고 이제 봤어요. 그래서 뚝불 브랜드를 하나 만들자. 왜냐면 대부분의 이제 뚝불은 점심에 먹는 좋은 메뉴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뭐 비빔밥, 뭐 제육덮밥 그리고 뚝불, 뭐 육개장 이런 것 중에 이제 하나라고 생각을 해갖고 뚝불 브랜드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제대로 된 걸로. 그래서 대부분 이제 미국산의 그냥 육수도 그냥 제품 육수 이제 보통 쓰는데 이걸 가지고 고기 뚝불 넣고 육수 한번 제대로 우려가지고 만들어 보면 먹히지 않을까라고 야심차게 이제 그래서 잡을 때도 이제 뚝배기에 이게 이제 약방 육수 약방 그 로고인데 뚝배기에 약방을 넣고 만든 그 뚝불이다라고 해갖고 1도시 뚝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좋은 식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최상급 한우 뚝불과 뭐 조미료 없이 육수 이제 낸 거 이렇게 딱 뭐 들어가는 재료들도 막 친환경 막 그런 것도 있고 식기류 뭐 르크루제 막 스타우보 이런 거 막 갖다 쓰고 했는데요. 반응이 안 좋았어요. 손님들이 너무 오버했다, 과했다라고 이제 하면서 싫어하더라고요. 안 들어오고 초반에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도시 닭갈비에서 워낙에 잘 버텨주고 빵빵하게 이제 버텨주고 있으니까 조금 더 삽질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버텨봤어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이제 얼른 수정을 한다면 조미료를 좀 쳐야지 손님이 들어온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맵고 달고 짜고 가야지 손님이 들어온다. 좋은 재료고 뭐고 양 많이 주고 싸야 들어온다였는데 이거 한번 밀어붙여 보자라고 해갖고 지금 밀어붙이고서 이제 3년이 넘었죠. 3년 반 정도 됐는데 손님이 한 1년 반, 2년 차부터 손님이 붙더라고요. 그런 매니아층들이 이제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기획 의도가 안 먹힐지라도 우리 보통 막 빨리 치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손님들 요즘 유행하는 게 뭐지? 요즘 뭐 어떤 것들이 있지? 그리고 이제 하는 것들 빨리 시류에 이제 편승하려고 막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 1, 2년 안에 무너지잖아요. 혹은 갈아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손님은 1, 2년 후부터 쌓이는 거다. 장사는 1, 2년 그냥 뚝심 있게 한번 지켜나가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저의 전형적인 표본이 되는 매장이었어요. 1도시 뚝불.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즐겨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다. 이게 1도시 특제 뚝불 10,000원이고요. 밀푀유 나베 지금 이제 11,000원 됐어요. 밀푀유 나베를 하나 깔았는데 이건 13,000원이고요. 이것도 13,000원. 11,000원, 11,000원짜리 메뉴를 꼭 넣고요. 13,000원짜리 메뉴를 하나를 넣어요. 그래서 손님들을 이걸로 끌고 와서 이걸로 돈을 벌어요. 이제 미끼 하고 여기서 이제 나는 사실 제 밑에 있는 메뉴를 고르는 타입이 아니야. 나는 2, 3,000원 더 주고 좀 좋은 거 먹어 라고 하고 있는 그 손님들의 니즈를 좀 자극을 하는 거였고. 너무 졸리시죠? 주무시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뚝배기라는 뚝배기라는 컨셉과 테마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6회도 돌뚝배기에다 한번 내봤고요.
아이스크림도 돌뚝배기에다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뚝배기 돌뚝배기를 가지고 냉동실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보통 뚝배기 끓이잖아요. 근데 저는 냉동 쳤을 때 더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거 뚝배기 안에다 넣으면 계속 얼어요. 그 안에 육회도 계속 얼어요. 오히려 그 뚝배기 안에서 냉기가 굉장히 잘 보존돼 갖고 그래서 뚝배기로 풀어보는 것을 이제 좀 놓고 갖고 1도씨 곱창 이게 원래 아까 초반에 좀 나왔어야 되는데 제 첫 매장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소문난 곱창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사람들이 1도씨네 하니까 그래 내 첫 브랜드는 1도씨 곱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도씨 곱창으로 이제 바꿨고요. 신사동 가로수길 쪽에 있어요. 가로수길 쪽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저는 원래 첫 매장을 미아에서 했는데 미아의 그 술상권 외식하려고 했다가 이제 손님들이 그 자기 술 먹는다고 그 외면했었던 거기서 이제 곱창을 하다가 제 그 첫 매장에서는 뭐가 굉장히 아쉬웠냐면 33평짜리 매장이었는데 첫 매장으로 33평은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컨트롤하고 감당하기에 33평일 경우에 필요한 사람의 숫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뭐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정도의 리더십도 없었고 그리고 동선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임대료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래서 다음 매장은 무조건 임대료가 제일 싸고 한 10평에서 15평 되는 작은 매장이어서 내가 혼자 왔다 갔다 주방이랑 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자. 사람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가 되자. 왜냐면 첫 번째 매장에서 애들이 단체로 안 나온 날이 많았거든요. 알바들이 그날 술 먹고 다음날 단체로 제꼈던 경험이 너무 많아갖고 야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은 안 믿는다라고 해서 다음 매장은 작아서 그래 네가 안 나와도 내가 일을 바득바득 하면서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 매장. 그래서 이제 그 가로수길이 막 트기 시작할 때 그 가로수길을 기점으로 2블럭 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동인구가 전혀 없었는데 가로수길도 그냥 한적하니 아기자기하니 좋네라고 했었던 그 곳에서도 2블럭 뒤로 더 갔으니까 엄청 한적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제가 유동인구 체크했을 때 3명 지나갔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 가로수길 부근인데도 그 임대료가 그때 당시에 100만 원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손해봐도 적자가 100만 원이겠다. 적자 무조건 100만 원이다 해서 이제 질렀는데 굉장히 주효했었던 것 같아요. 제 목표 매출이 30만 원이었어요. 야 이것서 30만 원만 찍으면 된다 라고 해갖고